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노동자입니다. 50년대 가사노동자는 친인척 혹은 지인 소개와 같이 고용 형태가 너무 다양했던 탓에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사노동자는 근로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뒀죠. 66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최저임금, 산재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거죠. 최근에 나오는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다르게 가사노동자, 즉 집안에서 가사일을 돕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가사노동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일제감정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분명히 노동자는 맞아. 근데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엔 어차피 대공장 모여서 집단으로 노동하는 이런 쪽을 중심으로 규율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그나마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1962년에 직업안정법이 생깁니다. 직업안정법은 취업 알선을 규율하는 법인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그 직업소개소들이 이러한 가사 사용인을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게 직업소개소에 관한 규율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노동권에 관련된 노력은 1962년도에 완전히 중단됐다. 50년을 그냥 냅두고 있다. 아니 그럼 가사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 문제가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이죠. 2018년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44만 9천 원, 가사도우미 월급은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 시세만으로도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월급이 고스란히 가사노동자 월급으로 들어가네요. 만약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돼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겠죠. 가사도우미에게 자신의 월급 이상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워킹맘들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워킹맘의 경력 단절이 맞물린 상황 안에서 누구 하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인 거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비용이 비싸질 거다. 많은 여성들이 어차피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보호가 개인적인 부담이 아니라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하던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서던 거기에 합당한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돌봄 서비스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갖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8대 19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죠.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당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뿐 아니라 공동 발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틈에 보고 나니까 그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정과제라든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서서 동의해 줄 수 없다 라고 갑자기 비토를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에서는 발의한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면서 대변을 할 주장을 하고 나갈 의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발의한 법안이 중요하니까 누가 이거를 막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저희는 너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그 상임위 교체 과정 그리고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리무중이 되었고요. 유럽에선 일찍이 노동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용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 결과 유럽에선 가사노동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얘기했듯이 국가가 서비스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아까 바우처를 갖다 제공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성과 관련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에도 상관없이 일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정에다 공급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 공급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그 바우처를 쓰는 가정에서는 이제 일부만 부담하고 사는 거예요, 바우처를.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4대 보험과 기본노동법이 적용되게 되고 그리고 이용자들한테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노동권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세액공제 이게 되다 보니까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지금 1100만 정도예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700만 정도인데 그중에 여성이 한 300만쯤 되겠죠. 15만 정도의 20만 정도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갔던 실업급여 감소율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그 중복되게 지급되는 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는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적용하는 노력과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으로 바우처를 통해서 이 분야를 산업화시키고 양성화시킨다. 예, 이러한 방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를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노동에 기대 여성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한국은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요?